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한 1% 중반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중에 엔은 강세로 가 있습니다. 여기다 또 호주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요. 우리 원달러는 또 11원 급락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도 한 1%대 현재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FOMC가 일단 가장 큰 변곡점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 중국의 휴장, 중국의 낙폭 과대 반등이 우리나라의 반등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거래가 안 되는 이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의 휴장 상황에서 이 변동성이 과연 약화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좀 변동성은 강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비싸게 주식을 아무도 사주지 않는 거죠. 반등만 있을 뿐이지 돌파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반등 나온 것들을 여전히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변동성 지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확보하신 상태에서 확인하고 움직이셔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LPG 캐리어 투척 수주하고 났던 재료에다가 유가까지 거의 사거래일간 한 30% 폭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현대미포 4%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랠리가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대미푸조선이 움직인 건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가의 움직임이 조선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발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정유주 섹터라든지 혹은 여타 소재 섹터의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되고 나서 조선은 좀 후발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저점 대비해서 25% 거의 30% 가까이 반등이 나온 점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주 가지고 보시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세로 보면 다 망가져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 저거 저래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가는 오히려 밑에서 튀어 올라오는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격 메리트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대미포조선의 시가총액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조 이하로 왔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과연 2조, 3조 거래되고 있는 주식과 현대미포조선의 어떤 가치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는지 여전히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는 이렇게 시장이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의 모멘텀은 이 주식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 산업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배팅이 상반기에 있었더라면은 이제는 오히려 좋아지는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낙폭주나 가치주의 반등은 더 나빠질 게 없다면 너무 싼 게 아닌가로 시각이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 관점이 현재 시장의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서 가치주 내지는 경기주로서의 이동, 포트폴리오 스타일 체인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8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셨다고 그러면 롯데케미칼이 세게는 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수출입 실적을 보면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단가가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무려 20에서 40% 급감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분기 어닝에 대한 우려로 확인될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단기간에 한 30% 올랐던 부분들이 현재까지 주가는 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현재 2% 정도 올라 있는데요.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경기주나 민간주 혹은 가치주를 보는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쪽은 직접 실점 매매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 상반기에 오히려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제품 스프레드로 인해서 좋은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고 상대적으로 여타 소재 섹터의 여타 종목들보다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 들어가서는 별로 먹을 게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경기주, 즉 그렇게 싸지 않는 경기주의 어떤 대표 주자 혹은 이 롯데케미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도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어떤 경기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을 롯데케미칼의 시세에서 일정 수준 확인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22만 원대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지금 25만 원대까지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움직이면서 경기주 쪽에 대한 메이저들의 자금 집행이 결코 약하지 않음을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현재 바닥권에서 하반 경직을 확인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 매매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의 대표 종목으로서의 어떤 모니터링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오늘 아주 급등세입니다. 지금 장 초반에는 상한가도 갔다 왔었고요. 고점에서는 한 10% 밀려있는 단가, 그래도 19% 아주 급등 나와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거래되고 있는 이 제로투세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런 종목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물렸거나 꺾여 있는 주식을 처분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섹터가 오르는 게 아니라 종목 한두 개를, 그리고 좀 가벼운 주식들. 옛날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3개월 전만 해도 코스닥에서 2, 3조짜리 종목들을 위쪽으로 강하게 쳤던 정도의 자금력 내지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거 해봐야 뭐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준다는 거죠. 강한 시세, 아주 자극적인 30%를 확대됐기 때문에 20, 30% 상승률을 보여줘 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주 살아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해놓고 아모레퍼시픽은 위에서 지금 매물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종목 건 바이 건으로 추세는 이미 없고요. 이런 종목들도 스토리는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도 알로 같은 경우에도 뭐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매출 캐파나 이런 거 별로 크지 않고요. 중국 진출한다고 뭐 회사가 개가천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종목들 차트나 흐름을 잘 보시면 그냥 기술적 반등권에 있습니다.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저는 여전히 성장주는 적극적인 반등권에서의 매도 관점, 이 매도가 손절일지언정 여러분들이 1년여 과도한 성장 포트폴리오가 되어 계실 텐데 포트 조정 좀 적극적으로 계속해 줄 말씀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 화장품 수출은 8월에도 지금 집계된 거 잠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0%대 중반권액에서 작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요. 각 사별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 아모레가 한 4% 밀려나 있습니다. 36만 원까지 후퇴해 있는데요. 5일선도 깨졌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성장주의 어떤 대표격 종목으로서 아모레퍼시픽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실적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 산업 여전히 더 성장할 것이고요. 여우커는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우리 국내 쪽으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성장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위치에서 2배, 3배 이상의 매출 캐파의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서프라이즈 하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 현대차가 현대차가 고점이 나온 것은 2011년입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2012년에도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박스를 2년 이상 구성하고 있다가 추세가 무너졌죠. 이게 성장 주도주가 고점이 나오는 FM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주를 하고 싶으시다면 떨어질 때 아모레퍼시픽을 잡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지만, 돌파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성장주는 이전 같은 어떤 화려한 시세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면 대장주가 이런 모습이라면 주변주들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 있는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 CJ ENM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1,000억 정도 코스닥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도 좀 피해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자, ENM이 현재 한 4% 정도 밀려났습니다. 역시 5일선 깨졌고요. 지금 뭐 20일선도 이탈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게 벨장 같으면은요, 시장이 사실 제 의견이 틀리고 손절하지 않고 버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정말 회복이 되고 다시 수익이 고점을 경신할 정도의 성장주의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 CJ ENM 같은 종목은 오늘 같은 조정에서도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고점을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스닥 시장이 죽지 않았고 성장주는 최소한 좋은 종목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잘 버틴 종목이 잘 버텼다 그 이상의 움직임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오히려 약세 민감도가 좀 과민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타 종목보다 앞으로 시세가 양호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가 매수의 부재 상황을 이쪽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인데요. 전반적으로 글쎄 심리가 아까 바이로메드가 그 재료가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한 12%가 지금 밀렸거든요. 약간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바이로메드도 많이 밀려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다 깨고 내려옵니다. 한 5%가량 낙폭을 좀 키우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이로메드가 8월 달에 이미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재료, 지금 사실 뭐 바이오 제약주 얘기하는 분들이 삼상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삼상 승인 났는데 주가가 빠진다.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끝났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지켰던 종목이 지난 7월 달까지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가 지키고 있었고요. 셀트리온이 지키고 있었는데 셀트리온과 바이로메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가 지금 끝까지 버텨주고 있는데 메디톡스도 지금 현재로서 보면 분명히 뭐 추세 자체는 옆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한 레벨만 떨어지면 이 또한 추세가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월달 내지는 7월달 혹은 더 일찍 앞쪽으로 당기면 5월달 이전까지는요. 코스닥이나 성장주의 문이 아주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문이 너무 작아져 있고요. 그 또한 쉽게 열어주지를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좋은 수익은 시장이 준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성장주에 대한 시황 단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손실을 좀 보고 있다고 해서 움켜쥐고 있을 상황인지 상반기의 여건과 지금 현재 시황을 냉정하게 좀 평가하시고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